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던 미국. 결국 미국은 군대를 파견해 남베트남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은 난관에 부딪혔죠. 북베트남으로 쳐들어가면 3차 대전 직행이니 쳐들어갈 수가 없고 적 베트콩은 매우 까다로운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별 성과 없이 병력만 소모되어 갔지만 미 존슨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를 은폐하여 베트남 상황을 낙관적으로 발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는 달리 베트콩은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해 구정에 대공세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에겐 다행히게도 미군은 큰 어려움 없이 이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니 미군은 승리했음에도 불구 구정 공세를 기점으로 전쟁 동력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만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 구정 공세 때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이 베트콩에게 공격받았는데 대사관이 공격받고 점령당하는 모습이 언론에 입수되었고 그 장면은 미국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전 미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존슨 정부는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인다는 둥 희망차게 발표해 놓고서 정작 떼거리로 몰려오는 베트콩이 미 대사관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시위가 일어나고 반전 여론이 물밀듯 터져 나왔죠. 순식간에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은 12%가 깎였고 결국 그해 대선에서 존슨은 재선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구정공세로 인해 전쟁 전국은 뒤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미국 높으신 분들이 어거지로 전쟁을 밀어붙여 왔지만 이제는 여론이 너무 악화되어 그게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구정공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해 치러진 미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을 명예로운 평화로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미국인들이 지지해 주었죠. 그런 그가 취임하자 이제 미국은 전쟁에서 발을 빼는 수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베트콩은 전쟁이 곧 끝날 기미가 보이니 싱글벙글했고 닉슨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해 아시아는 이제 미국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며 사실상 베트남에서 발을 빼며 1969년부터 순차적으로 미 지상군을 철수시켰죠. 이제 세계는 베트남전은 끝나는 수순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가면 좋았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막상 철수를 하려니 닉슨은 뜻밖의 문제에 직면했는데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통틀어 무려 270만의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몇 년이라는 긴 시간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이렇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막상 발을 빼려니 이 철수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것이었죠. 당시는 냉전시대,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흐지부지 철군하는 모습은 공산 진영에게 미국 저거 베트남 하나 해결 못하고 뺀다. 이건 우리 공산 진영의 승리다. 하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러면 냉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죠. 닉슨은 이 점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해야 하고 따라서 닉슨은 이 모양새를 정돈을 해서 국격의 실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에 닉슨은 결국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슬슬 발을 빼되 오히려 이참에 전쟁을 더욱 크게 벌이자였죠. 아니 그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소리냐. 이 말인즉 이제 철수를 하되 뒤로는 북베트남에 엄청난 폭격을 때려 붓고 공격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미국의 무서움을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닉슨은 오히려 북베트남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고 한술 더 떠서 호치민 루트가 있던 라오스와 캄보디아에까지 공격을 개시했죠. 중립국의 폭격을 가하는 것은 정말 충격과 공포의 결정이었습니다. 닉슨 정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결과는 이때 역시 베트남전에서의 미국답게 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폭격을 때려도 북베트남은 끝까지 숨어들었고 파괴된 호치민 루트를 순식간에 복구했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닉슨에게는 더한 문제까지 생깁니다. 이 확전 소식이 미국 국민들에게 들통난 것이었죠. 이에 그들은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전쟁 끝내라고 뽑아놨더니 오히려 더 크게 키워? 당장 그만둬라! 하면서 미국 역사상
사상 가장 대규모의 학생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에 닉슨은 마음이 다급해졌고 결국 1971년 끝 무렵이 되면 대부분의 미 지상군들은 베트남에서 빠져나갔죠. 물론 공군과 해군은 상당수 남아서 남베트남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북베트남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미군도 떠나고 다 떠나면 자신이 기회를 봐서 남진 통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세는 북베트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세가 계속되면 몰랐겠으나 닉슨의 다음 행보로 인해 북베트남은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게 되는데 닉슨은 이때 베트남전에서는 죽을 쓰고 있어도 외교는 곧잘 해서 살벌한 냉전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공산진영과 화해 정책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닉슨은 원수지간인 소련과 관계 개선도 하고 중국과도 닉슨과 마오쩌둥이 만나 회담을 나누는 등 냉전의 해빙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은 이 때문에 갑자기 초조해지죠.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치면 북베트남이 손해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소련, 중국이 미국과 사이가 좋아져서 야, 우리 그럼 미국 체면도 있는데 걔네 체면 살려줘서 베트남에서 그냥 제네바 회담 때처럼 북위 17도 기준으로 남북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자, 윈윈하는 관계가 되자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북베트남이 아니 우리 통일하고 싶은데요? 해도 소련, 중국이 안돼, 해빙 무드에 초를 칠 셈이야? 하고 거부할 수 있었죠. 그러면 북베트남은 공산통일 나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북베트남은 그러기 전에 서둘러 남베트남에 공세를 가하기로 결정했죠. 그래야지 뭐라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베트콩을 시킨 게 아닌 북베트남군이 직접 국경을 밀고 내려와 두 차례의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 공세는 당시 공격이 이루어진 시기를 따서 춘계 공세와 부활절 공세라고 불리죠. 그렇다면 이는 성공했을까요? 당시 미 지상군도 다 철수했고 남베트남군은 오합지졸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세는 실패해버렸죠. 미군은 보병은 없었지만 남아있던 압도적인 공군과 해군만을 이용해서 북베트남군을 완전히 격퇴해버렸습니다. 전면전을 하면 당연하게도 북베트남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북베트남은 쓴맛을 보았죠. 하지만 상황은 어쨌든 북베트남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들의 우려처럼 소련, 중국이 북베트남을 방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곧 미국은 여론에 따라 모든 공군과 해군까지도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미국은 이제 종전을 위해 슬슬 평화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북베트남 춘계 부활절 공세 때 우리 힘 봤지? 이제 그만 댐비고 우리 평화회담 하자. 우리 발 빼는 것 좀 도우면 좋잖아. 응? 슬슬 마무리 짓자고 하고 어르고 달래죠. 하지만 북베트남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베트남이라는 국가의 목표 자체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베트남을 공산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닉슨은 이에 어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강제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주마 하면서 북베트남의 전투 의지를 꺾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 아주 작정하고 대폭격을 퍼붓습니다. 이를 라인베커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미군은 북베트남의 심장부인 하노이와 하이퐁을 폭격했고 여기서 미군은 더 이상 폭격하기에 가치 있는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북베트남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에게 봤지? 협상하면 그만할게 라고 반협박을 하죠. 때문에 가뜩이나 전쟁에 지쳐가던 북베트남은 추가 폭격을 피하기 위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남베트남 측도 원래는 공산당과 타협은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회담에 참여했죠. 그렇게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강화회담이 이루어져 양측은 1973년 파리 평화조약을 맺었죠. 이 평화조약의 골자는 베트남은 제네바 회담 때처럼 남북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북 베트남은 총성이 일시적으로 멎었죠. 그리고 그해 3월까지 미군은 드디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에 걸친 미국의 개입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잠깐 찾아온 평화의 시기,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은 폭격 때문에 잠깐 꼬리
총소리를 내렸을 뿐이지 여전히 공산통일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남베트남에 대한 대대적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이걸 알았죠. 때문에 그들은 철수할 때 남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베트남군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무기 대국이 되었죠. 하지만 남베트남의 부패와 무능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걸로 전투력이 올라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관 헨리 키신저는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다시 침공할 경우 미군이 다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간 상태였습니다. 이 말에 남베트남은 나름 안심했죠. 한편 이제 북베트남은 침공 준비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 2년 뒤인 1975년 1월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대대적으로 침공했죠. 드디어 북베트남의 수건 사업인 적화통일 작전이 개시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남베트남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찌 보면 뻔하게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렸죠. 미국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군수물자를 남베트남에 지원해 주었지만 정작 남베트남군은 그걸 운용할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전에 계속 미국이 원조를 해 주었으나 남베트남은 정작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이런 미국의 원조에만 기대는 기생경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원조가 끊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베트남은 순식간에 수도 사이공까지 밀리게 되었죠.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니 북베트남 측이 오히려 당황할 지경이었고 미국은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키신저의 약속대로라면 남베트남을 도우러 미군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지 못했죠. 약속은 한 상태였지만 이때 또 개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미국 여론은 또 한 번 개입했다간 뭐라도 일어날 만한 살벌한 분위기였으니 정치 생명 끝장내고 싶지 않으면 개입은 절대 불가였습니다. 때문에 키신저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죠. 그렇게 남베트남은 그대로 쭉 밀려서 점령되고 마침내 북베트남은 공산통일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정복이 끝난 이듬해인 1976년 베트남 전체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됨으로써 베트남은 끝내 공산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전쟁은 종결되었고 베트남 전체는 공산통일됨으로써 여전히 공산국가로 남아있죠. 이렇게 마무리된 베트남 전쟁. 이 전쟁은 병력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군은 동시에 가장 많이 주둔했을 때가 54만 명, 총 동원된 병력은 27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총 5만 8천 명이나 사망했고 30만이 부상당했죠. 미군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남베트남군은 사망자만 30만이었고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도합 80만 명이 사망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쟁에서 미군은 200만이 넘는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패배했던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전체에서 다루었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하자면 많은 서적에서 말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애초에 이 전쟁은 미군이 진행한 방식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미군의 목표는 베트콩 소멸이었는데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베트콩들은 정부의 불만을 가진 남베트남 농민들과 연합하여 농민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숨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남베트남 정부가 제대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을 등따습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베트콩을 따를 이유가 없으니. 그러나 남베트남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혼란스러웠고 베트콩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미군이 베트콩을 아무리 소탕한다 한들 무용지물이었죠. 또한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해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본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베트남전을 우리나라의 6.25 전쟁처럼 남북 간의 충돌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했습니다. 따라서 무의미한 베트콩 수색 및 선멸에만 열을 올렸고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